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차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알못의 장PD입니다. 오늘은 K5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K5가 사실 우리가 초창기 때 했었어요.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완전 초창기 때였고 조회수가 막 20몇만 나왔나? 아무튼 굉장히 잘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유지비 계산이 사실 좀 허접했어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는 못했었는데 그때 그냥 지레짐작으로 했는데, 이거 왜 또 하느냐, 뭐 지금 K5가 이제 2021년이 벌써 나왔어요. 이게 K5가 벌써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을 한번 때려볼까 해요. K5는 사실 저도 관심이 있었던 차고, 주행을 해보기 전까지, 시승해보기 전까지는 관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시승 리뷰를 하고 나서는 관심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 차는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봅시다. 직차! 기아 홈페이지, 여기서 기아 소식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제일 높은 트림에서 이중 접합, 앞좌석만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를 들어갔던 거를 전 트림으로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이중 접합이라는 거는 유리를 이중 접합으로 해갖고 풍절음을 줄인다는 거예요. 예, 뭐 안전 이런 거보다 풍절음을 더 잡겠다라는 게 앞좌석만 있었던 게 모든 트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숙성이나 이런 게 올라갔겠죠, 소음이 주니까. 자,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을 선호하는 K5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해 K5 고객들은 최신 기술을 선호하는 게 맞죠. 리모트 360도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차량 주변 전방위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 하이브리드 모델 가장 높은 트림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러니까 원격으로 스마트 주차 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사실 이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게 막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류도 좀 있고, 이거를 했는데 이걸로 남의 차를 긁어먹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괜찮은 건 이거죠. 헤드업이 오토 디포그와 레인 센서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뺐다는 거예요. 이건 잘 된 거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더 잘한 거는 이제 레인 센서와 오토 디포그 기능이 묶인 게 빠졌잖아요. 근데 얘들을 또 따로 단일 선택이 아니고 얘네들은 프레스티지 트림 기본 사양에 넣어놨다. 이게 좋은 거죠. 옵션으로 추가해라 이게 아니고, 기능이 두 개가 또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쁠 거 없죠. 레인 센서 오토 디포그가 뭐냐? 레인 센서는 간단하게 비가 오면 와이퍼가 그 비 오는 양을 감지해서 속도가 반응하는 그런 거고, 오토 디포그 기능은 앞에 김이 서리잖아요. 뭐 날씨에 따라서 그때 얘가 알아서 그 김을 뭐 더운 공기든 찬 공기든 상황에 맞게 해서 그걸 없애준다, 이거는 거예요. 이제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 터보 기준으로는 여기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팔았던 가격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개소세 때문에 가격이 열애절에 바뀌는데, 이 당시 2019년도 이 자료 당시에는 2020년 1월에는 개소세가 없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3,200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다시 이제 또 개소세가 또 돌아오고 해서 가격은 개소세 때문에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해요. 대동 소이 뭐 가격을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차! 일단 온라인 견적으로 제가 차를 찰 건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로. 기본 옵션 구성은 여기 이거랑 똑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라면 그냥 시그니처 갈 겁니다. 새로 상품성이 업그레이드된 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중 접합 차음 클래스 트렌디 깡통부터 들어가 있죠. 뒷좌석 USB 단자, 이거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됐네. 그 기사 내용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가 그 다음 단계인데, 말했죠. 레인 센서 오토 디포그, 여기서부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음 트림에도 쭉쭉쭉쭉쭉. 프레스티지까지가 그냥 일반 2600 가격인데, 노블레스부터는 이제 고가 트림으로 빠지는데,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은 전방 주차 거리 경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거리 주차할 때 뒤에만 삑삑대고 앞에는 안 삑삑댄다는 소리인데, 그러다가 긁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 다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도 넣을 수 없는 게 뭐냐,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거는 옵션으로 선택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 계기판이에요. LCD 계기판인데 요거는 옵션으로 선택이 불가능해요. 어떤 트림이든. 그래서 노블레스와 시그니처부터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게 있어서 노블레스가 강점이 더 돼 있고, 시그니처의 장점은 이제 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또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쑥 봤는데 여기 내용상 보면은 운전석 이지 어세스는 시그니처에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모리 시스템이랑. 이게 헷갈린 분들인데, 메모리 시스템은 이제 1번, 2번, 3번에 놓고 내가 시트를 저장해 놓으면은 버튼만 누르면은 내가 저장해 놓은 모양과 높이로 시트가 바뀌는 거고, 운전석 이지 어세스는 뭐냐, 내가 차에서 내릴 때 운전석이 그냥 뒤로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게 운전석이 뒤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탈 때 더 편하게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석을 당겨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운전할 땐 편하지만 이게 탈 때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내렸구나 하면 의자가 뒤로 가고, 탈라 그런다 그러면 그 뒤로 가는 의자가 넓잖아요. 타면은 얘가 자동으로 내가 아까 맞춰놨던 걸로 당겨주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그냥 와
멋지다 이 정도, 약간 감성의 느낌이지. 그리고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뒷좌석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내게 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점점 이 의자가 뒤로 오니까 무릎이 낑길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옵션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비교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 계산하려고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만 한 거고,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유지비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제 맘대로 순전히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자 PPL을 잠깐 하겠습니다. 직차! 자, 수입차, 신차 살 때는 할인가가 가장 높은 카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220D 포매틱 AMG 21년식 페리 신형 모델이 차량가가 7,790인데 지금 할인이 469만 원이래요. 저금리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할인이 높은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469만 원이면 할인이 높은 건가 봐요.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질 않았거든요. 낮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할인이 시중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할인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도 되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중고차 거래는 이제 직거래하는 어플 있죠. 직차라고 맨날 트랜지션 나오잖아요. 직차! 이렇게 직거래하는 중고차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빠지고 직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금전적인 효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차! 그런 게 있고, 바로 빨리 유지비로 넘어갈게요. K5를 내가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1.6 가솔린 터보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시그니처를 볼 겁니다. 그냥 속편하게. 왜냐? 그냥 어차피 신차 국산 거 살 거면은 그냥 풀옵션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 모든 옵션, 현대기아의 장점이 그 수많은 옵션들인데 그 옵션들을 거의 안 쓰고 한 반만 쓸 거다면 저는 사실 그냥 수입차 갈 것 같아요. 옵션이 비슷하니까. 또 중고차 감가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어차피 국산은 감가 방어가 좋지만 그래도 풀옵션이 좀 더 사고 팔기 쉬워요. 저라면 그냥 무조건 블랙의 내장 컬러는 요거 베이지. 전 베이지가 좀 이쁜 것 같아서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순전히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볼게요. 타일 29만 원, 19인치 피렐리 타이어 휠 필요 없어요. 저는 드라이브 와이즈, 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나머지는 얘보다는 좀 더 중요도가 떨어져요. 10.25인치 내비 뭐 당연히 넣어야 되고, 음성 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뭐 이런 게 있네. 이거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K5 운전석 창문 올려줘 이건데, 사실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더 빠르다는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빠졌네. 맞아. 64만 원으로 이제 10만 원 빠진 상태로 따로 선택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사운드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정 오디오도 저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스마트 커넥트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 이게 뭐냐? 기아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빌트인 캠. 전혀 필요 없어요. 저는 빌트인 캠이야 블랙박스 있는데 필요도 없고. 저는 놀랍게도 썬루프를 좋아합니다. 그냥 기능이 아니라 감성으로. 썬루프가 있는 차를 타다 보니까 이따가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근데 좀 비싸죠? 고민은 했어요. 아무리 썬루프를 좋아하긴 하는데 118만 원은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어쨌든 계산하기 좋잖아요. 3,500 딱.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차값이 3,500이고 취등록세는 245만 원이 붙어요. 그럼 한 3,700? 거의 4천 가까운 돈이 되겠네요. 3천 후반. 여기서 이제 금리는 3.5%로 했고요. 금리 이따 15%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해달라고, 높은 금리도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선납금 빵일 때는 60개월에 68만 원, 30% 내면 1,000만 원 받고 60개월에 49만 원. 요건 괜찮네. 선납금 50% 박으면 1,700에 60개월에 36만 원 이렇게 나가네요. 2030 세대를 위해서 얘네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최저금리 1% 또는 60개월 해가지고 36개월에 1%의 금리, 48개월에 2%의 금리, 60개월에 3%의 금리 이벤트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60개월에 3.5% 금리를 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60개월이면은 제가 낸 금액과 비슷할 겁니다. 36개월, 48개월은 좀 더 싸겠죠. 금리 때문에. 자, 2030 세대 스타트 플랜 해갖고, 이게 좀 얄미운 짓인데 2030 세대 돈 없잖아요. 특히 20은.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초기 목돈 걱정 없다, 할부금 걱정 없다. 자, 20대들아 니들 돈 없는 거 알아. 근데 이거 사고 싶지. 그러면 우리가 니들 돈 반만 내게 해줄게. 4년 동안 한 달에, 이거 차값이 2,800만 원 기준인데 한 달에 25만 원만 내. 그러면은 나머지 반은 나중에 내도 돼. 20대들이 혹할만 하죠. 선수율 10%, 유예율 57% 기준, 금리는 3.5. 차량가가 2,800에 약 25만 원을 내면은 48개월이면 얼마냐? 1,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100만 원, 1,200만 원. 그 정도를 48개월 동안 내는 거고, 차값의 선수율 10%니까 280만 원은 내야 된다는 거죠. 한 달에 25만 원씩 48개월 한 1,200 정도 가까이 내고, 나머지 유예
기회율 57%가 뭐냐? 이 차값의 57%는 네가 나중에 내 이런 거예요. 그냥 60%라고 잡으면은 대략 2,800의 반이면 얼마야? 1,400이죠. 뭐 한 1,500만 원 돈 나중에 네가 내 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너무 생각하면 안 될 게 4년 동안은 25만 원씩 차값을 내고 다녀서 좋았지만 이 4년이 지나면은 이 2,800 기준 1,400만 원 정도의 돈을 일시불로 기아에다 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차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3.5% 금리로 계산을 했는데 말들이 많아요. 왜 그 저금리만 해주냐, 뭐 다들 신용등급 1등급 2등급은 아니지 않냐, 신용등급 8등급인 사람도 있는데 왜 저금리만 해주냐, 우린 초년생들의 금리도 높은데, 일리는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부터 이제 이걸 적용했는데, 금리를 15% 하게 되면은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저번에는 수입차 했을 때는 좀 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15% 하게 되면 60개월에 74만원, 한 6만원 정도 더 내는 거예요, 매달. 선납금 30% 내면은 53만원, 4만원 정도 더 나가고, 선납금 50% 하면은 60개월에 40만원, 이것도 한 3만 5천원 정도 더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더 나가요. 빵 프로에서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 3.5 이자보다 더 내는 거다. 일시불로 내게 되면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3.5% 이자로 내가 만약에 60개월에 풀할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낸 이자가 590만 원이에요. 3,500짜리 차를 나는 4,000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15%를 때리게 되면은 그동안 낸 이자가 950만 원이네요. 내가 K5를 4,4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예 금리를 안 낸 사람, 이자가 빵인 사람, 일시불로 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남들보다 차값을 600에서 9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고 사는 겁니다. 직차! 무조건 일시불이 최고예요. 아니면은 무조건 선납금 반을 박아요. 선납금 반을 내면 그동안 내가 내는 이자가 줄거든요.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나왔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유지비를 더해야겠죠. 보험료가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86만 5천 원이 나오네요. 많이 안 나오지 뭐. 자차가 26만 원밖에 안 해요. 만 35세가 넘은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첫 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는 10%를 빼면 안 되는 게 지금 첨단 안전장치가 체크가 돼 있죠, 왼쪽에. 이게 5% 할인 이미 된 거예요. 여기서 10%를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블랙박스하고 뭐 하면은 5%를 더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8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야? 한 달로 치면은 한 7만 원 되겠네요, 대략. 그냥 이제 K5 같은 경우는 20대가 산다고 치면, 사회 초년생이 이제 갑자기 감성이 지배돼갖고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스타트 플랜 할래, 한 달에 25만 원 낼 수 있어, 엄마 나 할래 해갖고 질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K5 너무 갖고 싶어, 막 이걸로 막 학교 다닐 때 나 K5 타고 이제 다니면 나 완전 여자친구 생길 수 있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중요한 거지. 대학 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면 진짜 슬프잖아요. 그것도.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 기준, 우리 막내 만 22세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번외로 한 게 236만 원이에요. 뭐 자차는 69만 원, 자차도 한 3배 되네요. 대물 배상, 대인 배상만 합쳐도 110만 원이네. 여기서 이것도 5%가 이미 된 거예요, 첨단 장치 때문에. 그래서 한 5% 뺀다 치면은 한 10만 원 뺄 테고 한 220만 원? 대략 2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자,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월 7만 원 나간다 치고, 기름값이 얘가 연비가 가솔린이죠. K5는 가솔린이라서 연비가 13.2, 나쁜 연비는 아닌데, 시중가 휘발유 그냥 평균 1,400원을 곱하고 한 달에 한 1,000km 뛴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유류비가 한 10만 원 나오네요. 10만 6천 원, 11만 원이라고 치고, 이제 세금은 싸요. 1.6이기 때문에 1.6 터보는 배기량이 1,600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 자동차세가 29만 원밖에 안 나가네요. 한 달에 2만 원,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산한 전제 조건으로 인한 값은 한 달에 최소 19에서 20 정도, 20 나온다 치면은 이제 세차하는 비용도 나가죠. 차를 뽑으면은 차비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냥 예시를 들게요. 그럼 실제로 내가 이 차를 뽑았을 때 들어가는 유지비는 한 22만 원 정도 든다고 봐요. 그러면은 풀할부 때리면 60개월에 90만 원 나가요. 이거는 좀 놀랍지 않나요? 내가 K5를 3,000 풀옵션을 해갖고 선납금 빵에 60개월 때리면 한 달에 90만 원 나가요. 아까 여기 뭐 한 달에 25만 원 나간다고 한 거랑 완전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차값은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선납금을 낸다, 내가 30% 내면 60개월에 한 달에 최소 70만 원은 이 차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납금 반 박으면 50개월에 58만 원. 그러니까 최소한 60 정도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못해도 내가 1,700만 원을 내고 60개월 할부를 해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는 지속적으로 매달 5년 동안 나간다는 거예요. 월세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저는 선납금 반을 박는 걸 추천드려요. 선납금 반을 박아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옵션을 좀 빼서, 이거는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차값을 2천만 원대를 좀 낮춰가지고 유지비를 좀 더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직차!
참고로 이제 연말이 다가왔죠. 연말에는 할인이 좋습니다. 연말에는 신차도 많이 나오고 차는 대부분 이런 말이 있죠. 차는 연말에 사는 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를 지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12월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입차 기준이에요. 국산차는 연말 된다고 할인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